라방스 조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목요일 저녁이에요. 퇴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따가 이제 퇴근할 길이 좀 걱정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만난 케이크와 함께입니다. 우선 제 옆에 오늘 같이 라방하는 변호사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김 변호사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김소연 변호사 오늘 라방 몇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세 번째 정도 되니까 좀 익숙하죠? 네, 저는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머나 조 변호사님 그림이랑 똑같으셨네요 라고 하는데 네, 그림이랑 네 똑같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림이랑 똑같다고 놀라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스토리로 질문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전업인데 26개월 아이 데리고 이혼하면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이혼을 청구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사전처분에서 부양료를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사전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뭐 얼마를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취직할 때까지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 소송하는 동안에 부양료로 생활비로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청구를 하셔가지고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하고 난 네, 다음에요? 네.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부양료를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네. 네, 이혼을 한 다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하고 합의가 되면 가능하세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판결 이후 상간녀 소송에서 부진정 연대채무로 그 X에게는 어떤 위자료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라고 올렸는데 그 X는 아마 약간의 욕설이 섞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위자료 판결 후 상간소송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상간녀랑 배우자랑 둘 다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갚아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갚아라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한쪽한테 받았으면은 한쪽한테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감정적으로는 참 그런 법이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유책 배우자들이 대신 갚아주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경우는 소장이 들어왔다.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돈을 받아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원고는 모르지만 피고는 이미 그 같이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놓은 경우도 제가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예. 네, 시간 여건상 이혼 조정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변호사의 역량이 조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자리에서 약간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그 자리에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경 지식이 충분해야지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적절히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경험도 네.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려고 하면 사건을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해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정할 때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연 변호사님 최고라고. 네. 또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기적의 김 변호사라고 이제 승소한 사건 의뢰인들이 꽃을 또 보내주기로 또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네. 네, 꽃 받은 거 여러 차례 이제 인스타에 이제 올라갔는데, 예, 별명이 기적의 김 변호사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네요. 좀 네. 쑥스러운 척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스토리 질문 중에 보면은 상간녀 1심 1부승 2심 기각. 그런데 상고했어요. 소송비도 없고 혼자 상고 준비가 가능할까요? 자문은 구하고요. 라고 하셨어요. 1심은 일부 승소했는데 2심이 기각이 됐나봐요. 3심을 혼자서 하고 싶으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하셨는데 1심에서는 일부고 2심에서 기각되셨다고 하면은 상고를 하실 때 굉장히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게 뭐 저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시면은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뭐 재심 같은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승소 확률이 훨씬 높을 거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힘을 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결혼 3년차 24개월 아이가 있고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싸움만 하면 이혼하자고 해요. 경제력이 없는데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옛날에는 조금 경제력이 있는 쪽으로 양육권이 가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보통 남자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엄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면 엄마가 양육비 받아서 잘 키우면 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꼭 없다고 해서 양육권 못 가져온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지금 24개월이에요. 굉장히 어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애착 관계가 누구랑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력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경제력 없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신다고 하면 준비 잘해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변호사님 라방을 하도 많이 봐서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많은 정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결혼은 하신 거죠? 결혼은 하셨는데 이제 이혼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잘 사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저희 그 인스타 DM이나 이런 걸로 남편이랑 같이 보고 막 이야기 나눈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학생들도 많이 보시고 미혼인 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냥 이제 혼인 상태인 분, 이혼 준비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저희가 이제 웹툰을 보시고 또 라방도 들으시니까 네. 그리고 뭐 이혼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위임비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그 소송 비용을 얼마씩 몇 %씩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전체 비용은 아니고 그렇게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그런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상간녀 소송할 때 저희가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상간녀 소송 저희가 위자료 처음에 청구할 때는 3천 정도를 청구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3천 청구했는데 2천만 원이 인정됐다. 그럼 소송 비용은 3분의 1은 저희가 부담하고 3분의 2는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네, 3천 청구했는데 1,500만 원이 인정됐다. 그럼 소송 비용은 반반 부담하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되는데 청구 금액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한테 뭐 3천 청구했는데 3천만 원이 전액 인정됐다 그러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배우자 폭언 피해로 정신과 상담 받았는데 이혼 시 상담 내용도 증거 자료로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 상담 받으신 거 이런 거 또 위자료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로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그 부부 상담 받은 거 이런 것도 좀 결과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확증을 잡고 싶은데 확증 잡을 만한 곳이 한 곳인데 직장인데
사업자라서 둘이서만 있는 공간인데 제가 들어갈 수도 어떻게 할 법적으로 증거 수집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상간자랑 거의 둘이만 있는데 아마 거기에 가면은 증거가 나올 것 같은데 증거를 확보할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변호사? 사실 증거 수집 방법은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CCTV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좀 손을 잡고 간다거나 블랙박스에서 뭐 이런 장면들을 확보하면 좋을 텐데요. 그 둘이서 그 안에 있을 때만 꼭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나올 때 예. 딱 해서 그 이제 그렇죠. 그 문 현관 같은 거 이렇게 찍는다거나 아니면 그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은 블랙박스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블랙박스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네. 있건 하거든요. 네, 사무실에만 있지 않을 거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둘이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밖에도 밥도 나가고 먹고 뭐 다 해야죠. 엄마 무직이고 친정엄마가 주는 생활비로 생활 중이에요. 아빠는 공무원, 아이가 18개월이고 둘 다 양육권을 엄청 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보통 엄마가 유리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잠깐 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지금 18개월이면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필요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주 양육자인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꼭 생활비 이런 거 이제 그 양육 그 경제력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스토리 질문을 한번 보면요. 네, 저희 이혼하면 행복해질까요? 라고 하셨어요. 심오한 질문.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뵌 분들 중에서는 사실 이혼 조정 같은 걸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진짜 만세 삼창 부르시고 막 행복해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나가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은 정말 홀가분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또 좀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요. 맞아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이었어도 네. 이혼을 하고 나면 막 너무 날아갈 것 같지는 않은 기분. 많은 분들이 약간 착잡해 하시면서 끝을 맺긴 하십니다. 근데 저희 또 스토리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결혼을 할 때 가장 좋았었던 순간은 어떤 거냐고. 결혼이, 비혼보다, 결혼이 행복한 건 언제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꼭 행복해야 된다는 게 전제이긴 한데요. 제 남편이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이 행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금이죠. 항상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한데요. 저는 약간 변호사로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뭔가 법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어디 대신 보낼 수 있고 이런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너무 실용적이었나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 임신 이런 거 했을 때 배우자가 되게 배려해주면 행복하다고 느끼죠. 근데 이제 임신했을 때 굉장히 서운하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랬을 때는 이혼하면 지금 생활보다 나을 것 같다. 내가 이제 이혼하는 거가 지금 생활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이제 이혼을 하시는 거고요. 유튜브 너무 재밌어요. 목소리는 성우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성우분입니다. 네. 연기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전문 성우는 아니시고요. 이제 연기자분들이어서 아무래도 목소리 톤이나 뭐 발성 자체도 다르고 순발력도 이런 것도 다르시죠. 감정 톤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스토리 질문 중에 제가 좀 상처가 있어서 남편한테 집착도 조금 하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이 많은데요. 이 이유로도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을 당연히 이제 부부라면은 서로가 감싸주고 좀 그런 게 이제 전제가 되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집착이 좀 정도를 넘어가지고 뭔가 행동으로 발전을 한다 이러면은 좀 유책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편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처음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혼소송에서도 괘씸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저희 아버지 암 발병하시고 제가 간병 중에 바람 폈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괘씸죄 이혼소송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판사님도 일단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나빠 보이는 인상은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 부재중인 상황을 이용해서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인상도 안 좋아 보일 것 같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세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혼소송에서 그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 거는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정말 괘씸죄를 잘 적용하는 판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나 이런 것도 엄청 차이가 나고 하긴 합니다. 상간녀 소송 중에도 몰래 계속 만남 있으면 추가 소송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러면은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간녀 소송에서 그런 점들을 이제 드러내서 위자료 액수에 반영이 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또 소송을 제기하신다는 게 힘들기도 하고 또 그것도 다 이렇게 소멸시효 같은 게 있어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아셨다면은 지금 여기 소송에서 그걸 밝히셔가지고 액수를 더 높이시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혼소송 피고 기각 입장인데요.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하라고 많이 한다는데 걱정이에요. 미성년 자녀도 법정 가죠? 라고 물으셨어요. 일단은 가사조사는 법원에 가사조사관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얘기를 하고 우리 대질받듯이 서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같은 자리에서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이혼하라고 많이 한다는데 이거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가사조사관이 볼 때도 이혼하는 게 맞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근데 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 기각 입장이라는 게 명확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가사조사관도 뭔가 부부상담 받아보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결합 쪽으로도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사조사관이 그 이혼 여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가사조사관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한쪽이 이혼을 원하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라서 이혼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할지 이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꼭 조사관들이 이혼을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법원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집 가는 길에 술집 여자 팔짱 낀 사진을 찍혔는데 이것도 위자료로 받아내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떨까요? 지금 하급식 판례 중에서 이혼 숙려 기간도 서로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부정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사진이 찍혔다고 하면은 부정행위를 주장해서 이제 이혼 청구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상간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상간녀 소송이 안 되죠? 라고 하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 상간녀 소송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법정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소송 가능하다고. 상간녀 자체와 상간녀 나이가 부정행위 할 정도면 거의 17, 18 뭐 이 정도의 나이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상간녀 자체와 부모의 감독 책임까지 물어서 3명을 피고로 해서 소송 제기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상간소송도 변론 기일 후 판결 전에 조정이나 합의가 무조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상간 소송하는 경우에 화해공고 결정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내려오면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판사님 보시기 이 정도면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안을 이제 쌍방에게 내리시면 그거를 14일 동안 서로가 이의를 안 하면 그게 판결과 같이 확정이 되는 건데요. 판사님 생각에는 뭔가 부정행위는 정확하게 있고 뭐 금액만 얼마를 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금액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암으로 수술 후 친정에서 요양 중인데 신랑은 병원비 1도 주지 않고 병원에도 3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는데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되나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유책 배우자가 되실 이유는 없어 보이시고요. 네, 오히려 남편이 네, 너무하네요. 네, 남편이 부부로서 부양, 협조 이제 이런 의무가 있어요. 남편이 아픈 부인을 간병을 하고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치료비도 안 주고 병원에 안 오는 거는 이런 거를 바로 악의의 유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혼 사유고요.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혼 소송 제기하면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세요. 네, 항상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세계로 번창하세요. 이혼하게 되면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혼 그래도 안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스토리 질문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이혼 소송 비용 문의드려요. 네. 네, 이혼 소송 비용은 이제 사건마다 또 변호사마다 이제 다른데 기본 소송 비용 550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사전 처분, 가압류 이런 거 추가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내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액수 이런 거에 따라서 법원에 또 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요새는 법원에 내야 되는 비용도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는 재산분할 얼마를 청구하든 5만 원만 내면 됐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재산분할 청구 액수에 따라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붙습니다. 합의 이혼 신청했어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성격 차이에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의 이혼 신청하시고 아직 결정은 그 확인 기일은 안 가신 것 같은 상황이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합의 이혼이 된 다음에도 위자료 청구는 또 가능합니다. 네, 근데 성격 차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성격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성격 차이가 심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를 했다거나, 폭언이 있다거나, 폭력이 있다거나, 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냥 단순한 성격 차이는 위자료는 못 받으세요. 네. 오히려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그 실시간 질문 답변이랑 스토리를 올려주신 질문 답변 하면서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라방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텀블러 라방스 조변 들어가서 구독 인증샷 찍어서 저희한테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드리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이벤트예요. 저희 신세계로가 7월 1일이 창립 11주년이라서 그때까지만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번에는 흰색 원하시는지 검은색 원하시는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희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구독하러 갔다가 저도 모르게 몇 번 보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 라방 어땠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미있었고요. 네.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다들 조심히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라방 이벤트 처음 했는데 축하드린다고. 네. 텀블러 짱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텀블러 좋은 텀블러입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네, 오늘 라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